고요한 새벽, 텅 빈 집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한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고독과 침묵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은 마치 내 잃어버린 과거를 비추는 듯했다. 아내와 딸, 그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나를 철저히 배신했다. 그들의 냉혹한 말과 행동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날, 나는 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딸과 아내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딸의 휴대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몰라? 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하지. 눈치 없는 인간이라니까. 아내의 대답에 딸은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흐려졌다. 뭐야, 저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나에게 딸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이걸 보내? 근데 어쩌라고? 엄마 바람 피우는 거 모르는 줄 알았어? 딸의 냉소적인 태도에 나는 더욱 절망했다.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 바람 폈어? 근데 그게 어때? 넌 돈만 벌어오는 기계잖아. 난 외로웠다고.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딸 역시 아내를 옹호하며 나를 조롱했다. 아빠, 좀 쪽팔리지 않아? 엄마 남자친구가 훨씬 멋있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엄마한테 관심도 줘. 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내 연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인간? 그냥 돈 벌어오는 ATM이지. ATM? 남편이라기보단 걔는 그냥 집안 수리공이야. 쓸모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내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눈치 못 챘어? 그 멍청이가? 진짜 대박이다. 내 연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더라니까? 회사에서 잘릴 때도 내가 뒤에서 얼마나 손 써줬는지 알아? 걔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어. 아내의 말에 내 연남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 근데 딸도 엄마 편 들어줘서 좋겠다. 완전 팀이네. 내 연남의 말에 아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걔는 아빠도 아닌 놈한테 돈 뜯어먹으면서 컸으니까. 내가 잘 길들였지. 이제 저 인간 돈까지 싹 빼돌리고 나면 끝이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저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짓밟혔다. 그들의 악랄한 계획에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외삼촌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셨다. 그의 유산은 무려 100억 원이었다. 아내와 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뻔했다. 딸은 울며 불며 찾아와 아빠,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지? 라며 매달렸고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단호히 밀어냈다. 너희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었어.
그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몰락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를 배신한 가족은 사라졌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최소한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홀로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내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승리했다. 내 행복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섰다. 고요한 새벽, 텅 빈 집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한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고독과 침묵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은 마치 내 잃어버린 과거를 비추는 듯했다. 아내와 딸, 그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나를 철저히 배신했다. 그들의 냉혹한 말과 행동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날 나는 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딸과 아내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딸의 휴대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몰라? 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하지. 눈치 없는 인간이라니까. 아내의 대답에 딸은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흐려졌다. 뭐야, 저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나에게 딸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이걸 보내? 근데 어쩌라고? 엄마 바람 피우는 거 모르는 줄 알았어? 딸의 냉소적인 태도에 나는 더욱 절망했다.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 바람 폈어? 근데 그게 어때? 넌 돈만 벌어오는 기계잖아. 난 외로웠다고.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딸 역시 아내를 옹호하며 나를 조롱했다. 아빠, 좀 쪽팔리지 않아? 엄마 남자친구가 훨씬 멋있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엄마한테 관심도 줘. 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내 연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인간? 그냥 돈 벌어오는 ATM이지. ATM? 남편이라기보단 걔는 그냥 집안 수리공이야. 쓸모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내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눈치 못 챘어? 그 멍청이가? 진짜 대박이다. 내 연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더라니까? 회사에서 잘릴 때도 내가 뒤에서 얼마나 손 써줬는지 알아? 걔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어. 아내의 말에 내 연남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 근데 딸도 엄마 편 들어줘서 좋겠다. 완전 팀이네. 내 연남의 말에 아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걔는 아빠도 아닌 놈한테 돈 뜯어먹으면서 컸으니까 내가 잘 길들였지. 이제 저 인간 돈까지 싹 빼돌리고 나면 끝이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저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짓밟혔다. 그들의 악랄한 계획에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외삼촌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셨다. 그의 유산은 무려 100억 원이었다. 아내와 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뻔했다. 딸은 울며 불며 찾아와 아빠,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지? 라며 매달렸고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단호히 밀어냈다. 너희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었어. 그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몰락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를 배신한 가족은 사라졌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최소한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홀로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내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승리했다. 내 행복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섰다. 고요한 새벽, 텅 빈 집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한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고독과 침묵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은 마치 내 잃어버린 과거를 비추는 듯했다. 아내와 딸, 그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나를 철저히 배신했다. 그들의 냉혹한 말과 행동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날 나는 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딸과 아내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딸의 휴대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몰라? 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하지. 눈치 없는 인간이라니까. 아내의 대답에 딸은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흐려졌다. 뭐야, 저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나에게 딸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이걸 보내? 근데 어쩌라고? 엄마 바람 피우는 거 모르는 줄 알았어? 딸의 냉소적인 태도에 나는 더욱 절망했다.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 바람 폈어? 근데 그게 어때? 넌 돈만 벌어오는 기계잖아. 난 외로웠다고.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딸 역시 아내를 옹호하며 나를 조롱했다. 아빠, 좀 쪽팔리지 않아? 엄마 남자친구가 훨씬 멋있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엄마한테 관심도 줘. 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내 연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인간? 그냥 돈 벌어오는 ATM이지. ATM? 남편이라기보단 걔는 그냥 집안 수리공이야.
쓸모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내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눈치 못 챘어? 그 멍청이가? 진짜 대박이다. 내연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더라니까? 회사에서 잘릴 때도 내가 뒤에서 얼마나 손 써줬는지 알아? 걔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어. 아내의 말에 내연남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 근데 딸도 엄마 편 들어줘서 좋겠다. 완전 팀이네. 내연남의 말에 아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걔는 아빠도 아닌 놈한테 돈 뜯어먹으면서 컸으니까 내가 잘 길들였지. 이제 저 인간 돈까지 싹 빼돌리고 나면 끝이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저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짓밟혔다. 그들의 악랄한 계획에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외삼촌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셨다. 그의 유산은 무려 100억 원이었다. 아내와 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뻔했다. 딸은 울며 불며 찾아와 아빠,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지? 라며 매달렸고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단호히 밀어냈다. 너희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었어. 그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몰락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를 배신한 가족은 사라졌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최소한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홀로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내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승리했다. 내 행복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섰다. 고요한 새벽, 텅 빈 집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한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고독과 침묵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은 마치 내 잃어버린 과거를 비추는 듯했다. 아내와 딸, 그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나를 철저히 배신했다. 그들의 냉혹한 말과 행동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날 나는 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딸과 아내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딸의 휴대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몰라? 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하지. 눈치 없는 인간이라니까. 아내의 대답에 딸은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흐려졌다. 뭐야, 저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나에게 딸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이걸 보내? 근데 어쩌라고? 엄마 바람 피우는 거 모르는 줄 알았어? 딸의 냉소적인 태도에 나는 더욱 절망했다.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 바람 폈어? 근데 그게 어때? 넌 돈만 벌어오는 기계잖아. 난 외로웠다고.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딸 역시 아내를 옹호하며 나를 조롱했다. 아빠, 좀 쪽팔리지 않아? 엄마 남자친구가 훨씬 멋있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엄마한테 관심도 줘. 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내 연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인간? 그냥 돈 벌어오는 ATM이지. ATM? 남편이라기보단 걔는 그냥 집안 수리공이야. 쓸모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내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눈치 못 챘어? 그 멍청이가? 진짜 대박이다. 내 연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더라니까? 회사에서 잘릴 때도 내가 뒤에서 얼마나 손 써줬는지 알아? 걔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어. 아내의 말에 내 연남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 근데 딸도 엄마 편 들어줘서 좋겠다. 완전 팀이네. 내 연남의 말에 아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걔는 아빠도 아닌 놈한테 돈 뜯어먹으면서 컸으니까 내가 잘 길들였지. 이제 저 인간 돈까지 싹 빼돌리고 나면 끝이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저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짓밟혔다. 그들의 악랄한 계획에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외삼촌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셨다. 그의 유산은 무려 100억 원이었다. 아내와 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뻔했다. 딸은 울며 불며 찾아와 아빠,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지? 라며 매달렸고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단호히 밀어냈다. 너희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었어. 그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몰락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를 배신한 가족은 사라졌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최소한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홀로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내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승리했다. 내 행복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섰다. 고요한 새벽, 텅 빈 집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았다. 한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고독과 침묵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은 마치 내 잃어버린 과거를 비추는 듯했다. 아내와 딸, 그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나를 철저히 배신했다. 그들의 냉혹한 말과 행동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날 나는 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딸과 아내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딸의 휴대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몰라? 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하지. 눈치 없는 인간이라니까. 아내의 대답에 딸은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흐려졌다. 뭐야, 저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나에게 딸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이걸 보내? 근데 어쩌라고? 엄마 바람 피우는 거 모르는 줄 알았어? 딸의 냉소적인 태도에 나는 더욱 절망했다.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 바람 폈어? 근데 그게 어때? 넌 돈만 벌어오는 기계잖아. 난 외로웠다고.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딸 역시 아내를 옹호하며 나를 조롱했다. 아빠, 좀 쪽팔리지 않아? 엄마 남자친구가 훨씬 멋있는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엄마한테 관심도 줘. 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내 연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인간? 그냥 돈 벌어오는 ATM이지. ATM? 남편이라기보단 걔는 그냥 집안 수리공이야. 쓸모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내의 냉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눈치 못 챘어? 그 멍청이가? 진짜 대박이다. 내 연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모르더라니까? 회사에서 잘릴 때도 내가 뒤에서 얼마나 손 써줬는지 알아? 걔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어. 아내의 말에 내 연남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 근데 딸도 엄마 편 들어줘서 좋겠다. 완전 팀이네. 내 연남의 말에 아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걔는 아빠도 아닌 놈한테 돈 뜯어먹으면서 컸으니까 내가 잘 길들였지. 이제 저 인간 돈까지 싹 빼돌리고 나면 끝이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저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짓밟혔다. 그들의 악랄한 계획에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외삼촌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셨다. 그의 유산은 무려 100억 원이었다. 아내와 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뻔했다. 딸은 울며 불며 찾아와 아빠,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지? 라며 매달렸고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단호히 밀어냈다. 너희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었어. 그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몰락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를 배신한 가족은 사라졌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최소한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홀로지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내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승리했다. 내 행복을 위해 나는 다시 일어섰다.